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대통령이 확정이 되잖아요. 불확실성 해소. 이게 증시에는 엄청 큰 호재였어요. 예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얼마큼 올랐냐면 43%가 올랐어요. 네, 3주 동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선 직후에도 이렇게 43% 오르다가 당연히 조정이 있었죠. 꼴랑 15%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올라요. 요 상승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113%가 오릅니다. 네,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2천까지 오르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행복한 시나리오죠.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오전 3시, 오전 5시 33분입니다. 요즘에 좀 쉬고 있죠. 비트코인이 워낙 급등을 했던 터라 지금은 좀 숨고르기 하는 중인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하락이 크게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아주 뭐 이런 부분은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조정이 원래 또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조정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65,000부터 계속 쭉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피보나치 찍어보면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 매물대와 여기 매물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고요. 근데 이건 너무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한 요 정도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데 근데 안 나올 가능성도 사실 꽤 커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멈춘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네 번째 과제가 남았잖아요. 비트코인이 기특하게도 좀 많은 일을 해냈어요. 최근에 제가 네 가지 과제를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저항대가 센 곳이 네 군데가 있다. 64,000달러가 있었고 66,000달러가 있었고 다들 잘 아시는 70,000달러가 있었고 73,777달러가 있었죠. 네, 이렇게 4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1차 과제 완료했고 2차 과제 완료했고 3차 과제 최근에 완료했죠. 네, 3차 과제와 4차 과제를 한 번에 뛰어넘을 뻔했어요. 네, 아쉽게 넘어서진 못했지만 여기가 3월 14일에 역사상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73,777달러인데 여기까지 넘어갔으면 4개의 과업을 다 완성하고 이제는 새 역사를 쓰는 일이 남았었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한 150달러 차이로 거기를 넘어서진 못했거든요. 네 번째 과제인 이제 사상 최고가를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ATH가 올타임 하이 약자인데 사상 최고가를 말합니다. 사상 최고가를 언제 찍을 것인가, 그게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73,620을 찍고 당연히 저항 맞죠. 네, 사상 최고가 근처니까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지금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쉬는 중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에서는. 왜냐하면 단기에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단타 치셨던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하는 거죠. 익절이라고 하잖아요. 수익 실현을 좀 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죽지 않았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RSI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꺼지진 않아요. 잘. 한 번 더 이렇게 보통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올타임 하이를 찍으러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뚫어낼지 아니면 이번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뚫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10일 이내에 무언가 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일 이내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고 FOMC 회의가 있고,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10일 이내에는 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있거든요. 이제 뭐 5일밖에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전에 좀 기대감으로 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2020년 11월 차트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2020년 11월 차트를 보고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 일단 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이대로 안 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요쯤에서 계속 쉬면서 계속 여기까지 빠지지만 않으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69,000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조정이 안 나오고 여기서 쉬면서 지금 RSI가 되게 높기 때문에 투심이 아직 식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분출하면은 여기를 뚫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7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일단 제가 바라는 건 거기까지예요. 일단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좀 되게 가벼워지거든요. 날아가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일단 그 상태가 대선 전에 좀 만들어졌으면 하고 저는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0년 11월에 지금쯤의 모습을 차트로 같이 한번 보시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건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이때는 대선이 언제 있었냐면 11월 3일에 있었어요. 요쯤에 대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과가 몇 시에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1월 3일쯤 여기가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지금이랑 좀 양상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가 한 10월 20일 정도 되거든요. 뭐 업토버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월 달이 악토버인데 이렇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업토버. 그러니까 10월에는 좀 상승이 그동안은 많이 나왔어요. 2020년, 2023년 뭐 요럴 때를 제외하고도 10월 달에는 크게 상승한 때가 많았습니다. 10월뿐만 아니라 10월에서 12월까지 4분기가 대체로 좋았거든요. 2020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올해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 해잖아요. 반감기 있는 해고,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던 해고. 이때를 좀 비교하면서 저는 이때 차트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제가 막 시나리오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 시나리오의 근거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과거 차트입니다. 2020년 차트가 그랬고 2023년 차트가 그랬어요. 2020년은 대선도 있었고 반감기도 있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23년은 이거는 왜 비교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2023년 차트는 또 2020년 차트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얘네들이 비슷하니까 올해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할 뿐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 말에 꽤 큰 상승이 있었죠. 이때가 한 10월 20일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0월 22일 정도 되거든요. 이때 상승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14%, 15% 정도 올랐죠. 지금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보통 이 정도 오르면 꽤 많이 오른 거니까 조정을 받잖아요. 15%나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조정이 없었죠. 15% 오르고도 지금처럼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쉬는 시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뚝 떨어져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ABC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쉬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 빠진 다음에 좀 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히려 고점도 막 돌파하고 하죠. 이렇게 막 계속 쉬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 계속돼요. 한번 올랐다가 물론 이때는 좀 올랐다가 빠지긴 하는데 이때보다 아래로 간 건 아니잖아요. 조정이 없었어요. 조정 없이 계속 쉽니다. 여기서 쉬는 시간이 있었죠. 이게 꽤 길었어요. 여기가 지금하고 비슷하죠. 한 10월 31일 이때까지
계속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급등을 하고 그 상태로 유지를 한 다음에 언제까지? 대선까지 그렇게 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선까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10월 말에 급등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횡보했죠. 큰 이벤트 없이 횡보하고 있다가 이때 대선이 빵 하고 터졌거든요. 이때 당선된 사람은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어서 바이든이 당선됐어요. 바이든이 뭐 특별히 비트코인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이때는 사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었던 게 둘 다 비트코인 싫어했습니다. 트럼프도 싫어했고 바이든도 싫어했고 어차피 둘 다 싫어했어요. 근데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게. 대선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확정이 되잖아요. 불확실성 해소. 이게 증시에는 엄청 큰 호재였어요. 예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때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쭉 오르고 뭐 조정도 아니죠. 이 정도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때까지, 여기까지 계속 올랐죠. 이게 되게 조금 오른 것 같잖아요. 여기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대선 직후부터 얼마큼 올랐냐면 43%가 올랐어요. 네, 3주 동안. 3주 동안 43%.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에 이미 16% 올랐는데 조금 쉬다가, 네, 한 열흘 정도 쉬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3주 동안 43%가 올랐어요. 이거 얼마 안 올라 보이잖아요. 대선 직후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 1억인데 40% 오르면은 1억 4천 되는 거잖아요. 그게 3주 동안 나타났던 거예요. 물론 2020년하고 2024년하고 오름폭이 똑같을 순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2020년엔 이런 엄청난 상승이 대선 직후에 있었다는 거죠. 대선은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5일 앞으로,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5일 동안 이렇게 횡보해주기만 하면 2020년 같은 이런 빅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은 게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막 99%까지 찍었더라고요. 이게 페드와치인데 페드와치 보면 11월 5일에 금리 인하 쪽으로 이쪽으로 힘이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25 베이시스 포인트, 25bp 인하 쪽이거든요. 그럼 금리가 0.25%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죠. 네, 그러면 2020년 같은 불장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사실 솔직히 저는 해리스가 당선돼도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 트럼프 형님이 당선이 되면 좀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개로 상승 시나리오를 두 개로 좀 세워봤거든요. 만약에 대선 전까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횡보한다면 앞으로 한 5일 정도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면 대선 직후에 거기다 또 트럼프 당선되고 이러면 단기에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좀 쉬다가 갑자기 또 분출해서 사상최고가 경신하고 대선 전에 미리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선 직후에 호재 해소죠.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트럼프가 막상 당선이 되면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요. 이게 대선이 기점입니다. 대선이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막 사상 최고가 찍고 좀 버블이 일면서 크게 가격이 오르면 대선 직후에는 오히려 좀 조정이 그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9,000달러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에 2021년에 11월인가? 네, 최고점이거든요. 2021년 최고점인 69,000달러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예요. 미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 전에 크게 오르면 대선 직후에 빠질 것 같고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많이 당선된다. 그럼 그 뒤에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 전에 오르면 대선 직후에 빠질 수 있고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 대선 직후에 오를 것 같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승의 상방을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긍정주의자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불장이 11월부터는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썼을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대선 직후에도 이렇게 43% 오르다가 당연히 조정이 있었죠. 당연히 조정이 있었는데 한 15% 정도. 좋지 않습니까? 43% 오르고 15% 조정받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제 차 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제가 불장을 바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43%나 올랐는데 꼴랑 15%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올라요. 1월까지. 제가 1월에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나리오. 2020년 차트대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되게 설레이는데 여기서 43%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15% 조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커뮤니티 글에도 올렸어요. 만약에 이때 조정이 온다면 그러니까 미 대선 직후나 아니면 FOMC 이후에 상승 뒤에 조정이 온다면 여긴 되게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티에. 그게 요런 관점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보면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서부터 1월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빅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상승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 상승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안 팔면 돼요. 팔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때 43%쯤 오르면 너무너무 팔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1억이 됐잖아요. 이미 좀 팔고 싶으실 거예요. 10% 올랐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살까? 이런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고 그 상태에서 그래 좀만 더 있어보자 했더니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억 4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난 시즌의 시나리오에 지금 가격을 껴 맞춰본 겁니다.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안 팔고 싶지가 않겠죠. 되게 팔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팝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억쯤 되면 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빠졌죠. 한 1억 2천 정도에서 조정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쭉 오른 거예요. 한 2배 정도. 거의 한 2배 반이죠. 그래서 한 2억 5천이 된 거예요. 내년 1월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팔고 1억 되면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조금밖에 안 빠져서 못 사가지고 2억 5천이 됐다. 이러면 너무 배가 아프죠. 그럼 여기서 타거든요.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848 하면서 이걸 맞출 수는 없어요. 특히 본인이 초보시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서커스 묘기 수준이에요. 이게 오른 다음에 팔고 떨어진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수익 다 가져가고 이거는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거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 트레이더도 그거 못해요. 그냥 9천만 원을 샀잖아요?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아무리 못해도 내년 1월까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3, 4월까지는 갖고 계셔라. 2025년 3, 4월까지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봤자 꼴랑 4, 5달입니다. 이거 못 갖고 있나요? 4, 5달 동안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팔아야 되지 않냐. 내년 1월이 되면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뒤에 차트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조정이 있었죠. 조정이 꽤 크게 있었습니다. 조정 있고 오르나 했더니 또 조정 있고 또 오르나 했더니 또 조정 있고 그다음 또 오르나 했더니 또 조정 있고 조정이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냐면 2월 1일까지네요. 그러니까 1월 달은 내내 조정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정말 지긋지긋한 조정이 있었어요. 이때 저는 비트코인 이때는 투자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때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불장 끝난 건가? 팔아야 되나? 하고 되게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뭐 비추어 보면 한 2억 5천 됐던 게 한 30% 빠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편안하게 한 1억 6천 된 거예요. 1.6억.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9천만 원에 샀던 게 2억 5천 돼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 나 이제 2억 넘게 있다 하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1억 중반대까지 빠진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때부터 네, 진짜 비트코인의 현란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억 6천이었던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오르냐면 그냥 눈부시게 올라요. 눈부시게. 여기서부터 113%가 오릅니다. 네,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2천까지 오르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9천만 원에 샀더니 3억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러면 너무 행복한 시나리오죠. 네.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4월 14일 정도 되네요. 4월 14일. 그러니까 한 4월 초 정도에 매도를 했다 하면 9천만 원이었던 게 한 3억 2천만 원. 대략 한 300%? 2-300% 정도, 한 3-4배 정도 수익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꼭 굳이 알트코인 투자해야 합니까? 이유가 없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많이 쭉 갖고 있으면 오르는데 사팔사팔 해야 됩니까? 별로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냥 쭉 가져가면 돼요. 물론 올해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2024년은 2020년도에 오른 거보다 뭐 비율은 작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때 퍼포먼스의 반 이상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요 정도 퍼포먼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굳이 사팔사팔 안 하고 그냥 한 내년 4월까지는 쭉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까지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근거가 2020년 차트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역사잖아요, 역사. 네.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울을 보는 거예요. 네, 역사. 청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청사진. 앞으로 비트코인에 뭐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히.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다 업토버 얘기했는데 업토버 정말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이게 월봉이거든요. 9월 달에 네, 보통 원래 별로 안 좋은데 엄청 좋았어요. 9월에 올해는. 그리고 10월 무시무시하죠. 업토버 할만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예, 9월이거든요. 9월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10월부터 한번 보세요. 이때도 업토버의 힘을 네, 제대로 보여줬죠. 네, 올해랑 비슷합니다. 11월 오르고 12월 오르고 1월은 별로 안 좋죠.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2020년에도 1월에 안 좋았어요. 10월, 11월, 12월 계속 좋았다가 1월에 안 좋았고 2023년에도 10월, 11월, 12월 좋았다가 1월에 안 좋았어요.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2월 달부터 미친 퍼포먼스를 낸 거예요. 2월, 3월, 네, 4월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2025년 3, 4월까지는 적어도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비슷해요. 2020년 아까 우리 같이 봤잖아요. 4월부터 이게 고점 찍고 이게 꼬꾸라지는 거. 3월일지 4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월 말까지 1월 초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보세요. 고점이 엄청 올랐잖아요. 1월 초까지는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2025년 1월 초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1월 초에는 선물 포지션 들고 있는 게 혹시 있다면 다 좀 정리할 거예요. 익절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때까지 분위기 좋다가 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 제가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그 뒤로도 물론 더 상승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할지 그때 가봐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잘 보시고요.
요때 2020년 요때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때가 10월이거든요. 9월 달에 이때도 9월에 별로 안 좋았죠. 10월, 11월, 12월, 1월 달에 윗골이 내리면서 이렇게 쭉 떨어진 거 보이시죠? 1월 초에 엄청 올랐다가 윗골이 내리면서 쭉 떨어졌어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미쳤었죠. 2023년보다 더 미쳤었습니다.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는 좀 이제 상승을 좀 마감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는 이렇게 붓다빔이 있었어요. 네,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물론 이때는 운 좋게 11월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네, 쌍봉을 그리긴 했습니다. 2025년에도 쌍봉이 나올지 어떨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요때는 2020년하고 2023년은 되게 좀 분위기가 좋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역사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5개월 동안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중기적 한 6개월 정도니까 중기 관점이라고 할게요. 중기 관점은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너무 먼 미래에는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단기 관점은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틀리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하니까 정말 참고만 하세요. 이건 재미삼아 해볼 뿐입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여기 매물대까지는 일단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저의 희망사항 정도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안 빠지면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쉬더라도 여기 위에서만 쉬고 있으면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다시 사상 최고가를 깨러 갈 수 있어요. 요 점이 되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게 깨지면 그 다음은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1차 지지선이고요. 여기가 2차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71,000, 69,000 요런 데만 지켜준다면 비트코인은 분위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쉬고 있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전에 한번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이 한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요 전에는 제 생각에 최고가를 한번 뚫으러 갈 것 같아요. 리테스트 하러 갈 것 같고 지금 계속 왜 이렇게 오르죠? 네, 뚫어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1월 5일에 미 대선이 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전에라도 빡 하고 뚫어낼 수 있어요. 네, 74,000달러를 대선 전에 볼 가능성도 저는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51%? 대선 전에 74,000 넘어설 가능성을 저는 5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4,000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가격은 얼마가 되냐? 지금 테더 가격이 한 1388원이네요. 한 1390원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억 286만원 정도 되네요. 김푸와 이거는 좀 환율에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아무튼 한국 가격으로는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제 생각에 이렇게 되면 김푸도 좀 올라오고 하면서 1억 500만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1억 500만원이 딱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좀 미 대선 전에 신고가를 넘어서는 거를 좀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한 51%. 미 대선 직후에 올라갈 가능성을 한 30%, 못 찍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못 찍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게 보고 있어요. 한 20% 미만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불리시라는 거는 뭐 황소의 뿔처럼 상방을 향해 가는 걸 불리시라고 하거든요. 떨어지는 건 베어리시. 곰이 이렇게 앞발로 쳐내리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걸 베어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같이 힘 좋을 때 상방을 안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힘이 좋은데 상방을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너무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니냐 너무 고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7개월 전 가격보다 못해요. 네, 3월 14일 때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상 최고가를 아직 찍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버블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돈 푸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잖아요. 금리 인하,
이거는 그냥 돈 풀겠다는 신호입니다. 나 이제부터 돈 풀게 라는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그냥 금리 인하도 아니고 빅컷을 했잖아요. 0.5%나 금리를 한 번에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월 7일에 이때 금리 인하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패드워치 보면 이럴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는 있어요.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은 세상에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지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요. 일단 금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엄청 오르죠. 한국 주식은 왜 안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 엄청 오르죠. 그럼 비트코인도 당연히 오릅니다. 이게 순서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금이 1만큼 오른다 치면 주식은 2만큼 오르고 비트코인은 4만큼 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본인 재산의 일부라도 좀 투자해 보는 거는 저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 가격 보실게요. 금 가격. 금이 원래 이런 자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는 이런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원래 횡보하는 자산이에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금의 일봉인데 2020년부터 요때 코로나 때 좀 올랐죠. 그 이후로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이게 금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금은 원래 이런 애예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금이 엄청 올랐죠. 맨날 금 가격 사상 최고치 찍었다. 맨날 이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2,790달러까지 올랐네요. 이게 온스당 가격인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금 가격도 요만큼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막 엄청 치솟은 것 같잖아요. 대박인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오우, 그래도 엄청 많이 올랐네요. 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녀석이 아닌데 53%나 올랐네요. 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때가 없거든요. 1년에 53% 이렇게 오르는 녀석이 아닌데 지금은 좀 놀랍긴 하네요.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2022년 저점부터네요. 이렇게 보면은 78%. 와, 그러니까 금이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나스닥도 더 긴 시간 동안 77%밖에 못 올랐는데 금이 한 58%? 53% 엄청 많이 올랐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비트코인은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은 348%가 올랐어요. 348%. 물론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에 주식이나 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건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으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는 거죠.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뭐 객관적 데이터로 봤을 때 유동성이 공급할 때 제일 수혜를 받는 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분위기도 되게 좋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팔지 마시고 적어도 내년 한 3, 4월까지는 팔지 마세요. 제가 매도하면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 진짜 너무 많이 하시는데 매도하면 알려드리긴 할게요. 하지만 여기 전까지는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전에는 뭐 부동산 잔금 칠 때 뭐 돈이 모자라서 팔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일도 뭐 제 생각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때까지는 저는 안 팔 생각입니다. 내년 한 3, 4월 3월에 조금 팔지 4월부터 좀 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분위기 봐서 결정할 생각이고 제가 팔더라도 방송에서 먼저 이야기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2020년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2020년 상승률에 넣은 거니까 이번 시즌엔 그만큼은 안 오를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르긴 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되는 때가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당장 앞으로의 일주일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조정받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